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김주임입니다. 오늘은 팡플러스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환해지 상품과 FNGS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FNGU를 비교 설명드리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술 지수의 종류와 관련 상품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 비교하면서 소개해드릴 NYSE 팡플러스 지수를 소개하고 그 상품의 종류로서 ETF와 ETN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비교 분석과 요약하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술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술주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잘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술기업 위주로 나온 지수에는 크게 세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비국민급 100개 기업으로 만든 지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팡플러스에 포함된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외 6개를 추가하여 총 10개 기업으로 만든 지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약 30개 기업으로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와 세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말씀드리면 먼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에는 미국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시는 QQQ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TQQQ가 있습니다. 그리고 NYSE 팡플러스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는 국내에 상장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환해지 상품이 있고 미국에는 FNGS로 ETN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FNGU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는 SOXX가 있고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SOXL이 있습니다. NYSE 팡플러스 지수를 설명드리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ICE에서 산출하는 지수로 미국에 상장된 보통주와 ADR 중 대형기술과 기술 관련 중심 성장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를 말합니다. 참고로 ADR은 한국말로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해서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이 본국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에 맞는 증서로 미국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형식의 기업의 증서를 말합니다. 주로 대만, 중국의 기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잘 아는 기업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바로 팡플러스 지수에 포함하는 기업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업체인 바이두와 그리고 중국의 검색 엔진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이 있고 그 외 중국의 자율주행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1위 업체이죠. TSMC가 있습니다. 다시 팡플러스 지수에 대해 설명드리면 팡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있고 그 외 테슬라, 트위터, 엔비디아, 알리바바, 바이두 이렇게 10개의 기업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3월, 6월, 9월, 12월에 세 번째 금요일마다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지수의 실적을 보시면 지수가 설정된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하여 보았을 때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보다 최소 약 2배 이상 높게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NYSE 팡플러스 지수에 대해 설명드렸고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중 FNGS와 FNGU는 ETF가 아니라 ETN 상품이기에 차이점 또한 알고 투자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TF와 ETN의 공통점으로는 여러 종목의 주식을 묶어 거래소에 상장시킨 상품으로 펀드와 같이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식과 같이 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ETF와 ETN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ETF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없이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10개 종목으로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종목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있어 파산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수를 자체를 따르고 수익은 운영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TN 상품은 화생결합 증권으로 증권사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기 때문에 꼭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로 5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그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기초지수는 특정 종목을 결합한 지수로서 마지막으로 수익은 약정된 기초지수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ETN 상품은 만기가 적게는 1년, 길게는 20년이고 신용으로 상품이 구성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원금도 크게 손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각 상품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NYSE 팡플러스 지수를 추정하고 국내에 상장된 코덱스 팡플러스 환해치 상품은 ETF이고 FNGS, FNGU는 ETN 상품으로 특히 FNGU는 기존 지수 변동의 3배 레버리지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FNGS와 FNGU는 ETN 상품이기에 만기가 있고 2038년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FNGU가 2018년 1월로 가장 오래되었고 그 다음으로 코덱스 팡플러스 환해치 상품이 2019년 1월 그리고 FNGU스가 2019년 11월로 가장 최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은 코덱스 팡플러스 환해치 상품이 약 26,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FNGS와 FNGU 모두 28달러, 29달러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수율은 코덱스 팡플러스가 0.45%로 가장 저렴하고 FNGS가 0.58% 그리고 FNGU는 0.95%로 레버리지 상품이라 비싼 편입니다. 총 운용 자산은 FNGU가 약 14.6억 달러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상품보다 약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FNGS는 약 6,600만 달러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그 다음으로 각 상품 내 상위 보유 종목의 비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YSE 팡플러스 지수 자체가 10개 기업이 동일한 가중 지수로 추정하지만 각 상품 내에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환해치 상품은 거의 10% 비중으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과 바이두의 비율이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FNGS와 FNGU는 같은 증권사에서 운영하기에 비중 또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가 거의 약 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테슬라가 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의 기업은 거의 약 9%대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품의 최근 1년간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FNGU가 당연히 세벌 에버리지 상품이라 주가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기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 FNGS와 코덱스 팡플러스는 환해치 상품이기에 환율 변동에 의한 주가 변동 없이 그대로 NYSE 팡플러스 지수와 거의 동일한 주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비중이 차이가 있었지만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ETF와 ETN을 비교하면서 ETN은 신용으로 거래하는 상품이기에 기업이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ETN 상품을 매수할 경우 어떠한 기업인지는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FNGS와 FNGU는 몬트리올 은행에서 발행하는 마이크로섹터스라는 브랜드에서 발행합니다. 몬트리올 은행은 무려 1817년에 설립이 되어 약 200년이 된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투자은행,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북미에서 8번째로 큰 규모의 기업으로 약 1200만 명의 고객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섹터스는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ETN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추종지수 및 상품으로는 팡플러스와 오일, 은행, 금강 등을 추정하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팡플러스로 추정하는 상품 중에는 3배,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운영자산이 제일 크고 지수 그대로 추정하는 FNGS는 4번째로 큽니다. 이렇게 FNGU는 운영자산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정보에 따르면 올해 2021년인 연초부터 볼 경우 개인 해외 주식 순매수 인기 상품으로 9위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세 등 원인으로 증시가 하락된 2월 10일부터 순위를 보시면 3위에 오르면서 그 인기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ETF인 SOXL이 5위를 차지하고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ETF인 TQQQ가 9위를 차지하면서 기술주 3배 레버리지 상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3가지 상품에 대해 요약하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환해치 상품,
FNGS, FNGU 모두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 바이두가 같은 중국의 두 개 기업이 약 20% 미만으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각 상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먼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환해지 상품은 ETF 상품으로서 어느 정도 원금 회복이 가능한 안전한 상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일 경우 연금저축계좌나 근로소득자일 경우 개인퇴직연금인 IRP로 장기 투자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해지 상품이기에 환율 변동에 의한 주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NGU스와 FNGU는 ETN 상품으로서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은 꼭 염두하시고 2038년 1월로 만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는 200년의 역사와 북미에서 8번째로 큰 규모의 기업이기에 탄탄한 기업 구조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국보다 미국의 기업에 운영되는 상품을 선호할 경우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FNGU스는 레버리지 상품보다 덜 위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실 경우 생각해 보시고 FNGU는 세버 레버리지 상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상품이고 0.95%로 높은 보수율이기에 빈번한 매매를 할 경우 많은 수수료가 떼이기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상품을 절대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기에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본인의 판단하에 건전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NYSE 팡플러스 지수를 추정하는 세 가지 상품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환해지 상품이랑 FNGUS, FNGU 상품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들 성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